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나케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7일 새벽입니다. 네, 새벽 3시 43분이고요. 제가 어제 주총을 참석한다고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주총 끝나고 사무실 도착하니까 3시 반. 집에 가니까 5시에 샤워하고 뻗어가지고 새벽 2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주 아빠가 집에 없는 것처럼 맨날 잠만 든다고 둘째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활을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30일까지 주총이 잡혀 있고요. 코오롱 주총도 참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매번 같이 가시던 분이 같이 안 가실 것 같아서 혼자 가면 좀 뻘쭘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고요. 오늘 이제 코오롱 생명과 주주총회 후기,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주주총회 후기 훔쳐보기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좋은지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 9시부터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총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코스닥 코스피는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장 끝나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삼천등 제약, 알테오젠,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게 코스닥 지금 시총 1, 2, 6이 7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끄집어 당기면서 좀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상승했던 종목 중에 코오롱 티슈진, 헬릭스미스, 메디포스트, 바이오솔루션 해서 메디포스트, 바이오솔루션, 코오롱 티슈진은 전부 골관절염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렇게 해서 움직였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하고 2015년도에 같이 손잡고 올랐던 종목들이라 예전에 좀 갔던 애들이 좀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자랑질을 하려고 우리 그 멤버십 톡방에 있는 암콘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런 이메일 FDA 이런 이노메이션 이런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위해주 연구원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메일을 받아다가 이 뉴스를 받아다가 위해주 연구원님한테 그 1월 11일 1월 한 몇 달 전에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해주 연구원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답장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자기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 감사하다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뉴스로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FDA 세포 유전자 치료제 대상 생산 품질 관리 CMC 규제 완화도 TGC의 상업화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의 CMC 규제를 완화했다며 TGC 품목 허가 심사와 상업화 과정에 직간접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의 지분이 저한테 한 1%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거 이제 계속 어필해야 되는 시대라면서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처음 언젠가 한번 영상을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이제 하노이 안킴님이라는 분도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 주총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셨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주총 후기 관련된 영상인데 저랑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약간 몇 개 이제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주총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주총 분위기를 흐린 몇몇 주도한 사람 중에 최고가 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처음 주총에 코오롱 생명과학 주총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봤을 때 저는 좀 그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글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주주를 대했고 이 주주 대하는 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계속 회사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IR 레터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주 간담회도 만든 운동이라면 운동 뭐 그런 주주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2015년부터 저만 안 건 아니고 저랑 같이 뭐 하나짱님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수가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들 대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짱님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주주와의 소통 부분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게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주가 흐름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이제 그걸 뼛속까지 안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사태로 깡통을 한번 찼기 때문에 회사한테 그렇게 막 엄청 막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가능성을 보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빌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 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건 없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오늘 영상을 정독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뽑았는데 일단 지금 주니퍼의 라만싱이죠. 이 라만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먼디파마 사장님이었고 그래서 미쓰비시에서 반환된 그 TGC의 아시아 판권 특히 일본 판권을 라만싱이 가져왔습니다. 이 라만싱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먼디파마가 인보사 국내 판매의 어떤 그 국내 대형 병원들을 얘네가 맡아서 했거든요. 먼디파마가. 그래서 얘네는 그 판매량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미쓰비시랑 계약이 깨지자마자 먼디파마에서 사갔는데 라만싱이 먼디파마에서 이제 나가서 주니퍼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주니퍼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만들고 먼디파마는 얘가 이제 미국에 있는 본사. 그러니까 뭐 말하면 좀 길기는 한데 먼디파마의 본사가 미국 FDA 당국의 어떤 절차를 어겨가지고 그 과징금이라 그래야 되나 과태료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걸 한 1조 원짜리를 하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먼디파마가 작살이 났습니다. 원래는 먼디파마 같은 경우는 뭐 본사 뭐 계열사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점조직으로 각국마다 있는 것들이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먼디파마의 가장 큰 미국 법인이 흔들리면서 먼디가 좀 많이 이제 좀 유세가 이제 적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라만싱이 나와가지고 주니퍼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먼디파마가 가지고 있던 그 TGC가 2019년도에 이제 박살이 나면서 2019년 인보사 사태로 박살이 나면서 이 라만싱은 먼디파마에 있을 때 TGC를 알았으니까 주니퍼로 가서 이 먼디파마랑 계약이 깨진 거를 라만싱이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니퍼에다 자꾸 팔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쓰비시에 팔 때, 그 다음에 먼디에 팔 때, 그 다음에 주니퍼에 팔 때, 소위 얘기하는 시장 가치가 TGC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인보사 사태로 이제
그 약에 대한 그 신뢰가 이제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조금 받고 팔게 됐고 그 당시에 또 형사소송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의 애로가 또 주요하게 또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티슈진의 어떤 그 거래 재개에 또 애로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니퍼의 라만싱과 이제 급하게 체결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라만싱은 제가 알기로는 2024년을 끝으로 지금 주니퍼에서 없는 상황이고 제가 들은 소식통으로는 라만싱은 지금 다른 회사 차리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차렸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만싱은 주니퍼에 없고 라만싱이 그만두면서 주니퍼 테라퓨틱스에 있던 그러니까 원래는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 팔았던 TGC의 권리가 주니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로 넘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파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주니퍼 그룹에 팔았는데 여기에 파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주니퍼 테라셀틱스 뭐 이런 데였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름까지 아예 바뀐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LG면 LG고 GS면 GS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팔았는데 삼성 테라퓨틱스로 권리가 이전됐는데 갑자기 성삼 테라셀틱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삼성 계열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계약 제가 이제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임상이 뭐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주총 내용에서는 이 아래의 내용들을 물어보려고 이제 질문지를 뽑아갔습니다. 뭐 대충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애로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API 이 부분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샴푸에 들어가는 향균성 뭐 이거가 이제 세계 2등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원료.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건 API이기 때문에 API는 대부분 일본에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일본 관련돼서 제가 이제 회사 측에 좀 공격적으로 물어봤고 그 덕분에 그 주주와의 간담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된 주주로서는 좀 맺힌 게 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회사는 일단 주니퍼 바이오로직스 혹은 파인 세라퓨틱스인가 뭐 여기 회사에 대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에 인보사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빠지는 상황이고 파인 테라퓨틱스인가 뭐 술티크스인가 여기는 홈페이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알아보기는 했는데 얘네가 이제 실반그룹이어서 뭐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이 실반이 싱가포르에서 거의 뭐 1위 정도 하는 국부펀드 뭐 이런 느낌? 돈 대주는 투자사인데 얘네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회사는 실반이 어떤 뭐 전략으로 이걸 가지고 가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좀 많이 좀 다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TGC 공정 관련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소우2인가? 예, 소우2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예,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7명이었던 사람이 지금 1명으로 줄었는데, 이 나머지 6명은 전부 바이오텍으로 가서 공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CGMP, EGMP, CGMP, 뭐 이거 이제 미국 FDA 허가받는 거 관련돼서 이제 코생이 계속 바이오텍에 돈을 지원해서 체크리스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 기준에 합당하게끔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힘든 일을 코생이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서 좀 잘 좀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화재는 지금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 책임자. 예.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을 뽑아서 공장 전체를 지금 다 케어하고 있는 중이고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뭐 2030이나 2031나 뭐 이런 내용들 기수출 내용은 뭐 여기랑 똑같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습니다. 예, 믿지는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그동안 그 전 CEO가 이 DB팀? BD팀? 디벨로프니까 아마 DB팀일 겁니다. 여기 구조를 거의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이한국 대표님이 여기를 재건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총 우리 옥전무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DB팀을 개선해야 된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잘 준비하고 새로 오신 대표님이 잘 진행하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제 한호익님이랑 저랑 이제 느낀 부분은 좀 다른데 제가 느낀 부분은 회사가 1년 내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저는 느꼈고, 이제 한호익님 같은 경우는 진중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뭐, 시각이,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4년이나 된 애로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가 처음 시작한 게 2017년 뭐 이때인데 이때부터 치면 벌써 9년이 지났는데 이 9년에 같은 약 TGC 관련돼서 같은 약을 일본에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팩스 쓰고 이메일이나 도장 이런 거 안 하고 또 도장 찍어야 되는 회사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절차상으로 얼마나 얘네가 하고 있는지 그게 까다로운지 그 부분에 제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회사가 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챗 GPT랑 이야기하고 결론 낸 부분은 있지만 뭐 그 부분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애로 관련돼서는 뭐 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티슈진 이제 주주총회를 제가 이제 못 갔기 때문에 티슈진 주주총회 관련된 뭐 내용이 있는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봤고요.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 주주총회 Q&A 정리해가지고 화이트 아웃님이라는 분께서 또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조금 느끼기는 했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요런 거를 좀 절실히 또 깨달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재판 현장이라든가 뭐 중요 이슈 있을 때 어디 참석할 때 뭔가 좀 저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그러니까 뭔가 주주인 듯한 분들 중에 되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런 글을 보고 또
그 부분을 또 많이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가지고 글을 다 인용해서 영상을 만들려 하다가 아무래도 이분의 좀 허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댓글을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이분께서 오케이를 하신다면 이 글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좀 분석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새벽에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마 이렇게 치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면 지금 코롱티슈진 주주총회 Q&A 정리 화이트아웃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거기 가서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이거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15년도에 글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글을 안 쓰고 영상만 하고 있어서 나도 좀 글을 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코오롱이라든가 코오롱,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다 봤는데 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아니고요. 코생도 당연히 신고가가 아니지만 코오롱 티슈진이 신고가입니다. 결국에는 얘가 잡아 끌고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 계속 안 좋아요. 나스닥이 계속 안 좋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8% 떨어지고 있고 소프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수 이끌어 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론자랑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위혜준 연구원님의 글이, 그러니까 그 목표가 상향 17만 원짜리 상향 글이 나오면서 좀 땡겨 올려 붙였는데 그게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2% 가까이 하락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박스권을 깼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0일선, 241선 깨지는 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지금 제가 이제 늦게 나와서 전쟁 관련된 뉴스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해병대가 지금 상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겹친다면 결국 나스닥이 2만 초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코롱 티슈진이 코롱 관련된 TGC 관련된 종목들이 독야청청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 매번 드리지만, 만약에 코오롱 같은 경우 여기 7만 1,000원 라인에 온다 그러면 일부 매도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오늘 윗꼬리 자리 정도는 충분히 일부 매도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는 종목을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파는데 그 일부 판 거를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써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다 털어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다. 오늘도 이제 주주총회에 오신 뭐 레인님이나 모호망님이나 뭐 부자님이나 좋은하루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2026년 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쉬는 구간이 코롱 티슈진을 기준으로 이렇게 쉬는 기간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런 형태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조금 있으면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다만 좀 안 팔면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도하는 연습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개인적인 경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2015년도 이런 거 한번, 이게 29.02% 맞은 거거든요. 77 사태라고 저희는 그때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하한가가 30%, 상한가 30%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저 코스닥 종목 중에 처음으로 하한가 맞았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맞으면 진짜 멘붕 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적당한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해가면서 혹은 비중 조절 조금 하면서 위험 관리, 계좌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수익 구간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계좌 관리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종목으로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오는 모든 아픔과 그 희노애락을 전부 견뎌야 돼.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향성이 4848 사고,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사고, 뭐 요런 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쭉 나는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네,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쭉 가져가시더라도 어느 순간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부터는 조금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그때는 원금이라도 회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3천만 원 됐잖아요. 그럼 1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금은 회수했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천만 원은 이 주가의 흐름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손해 안 나죠. 상패되기 전까지는. 상패돼도 손해가 아니죠. 원금은 전부 회수했으니까. 예, 그런 마인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주식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 버틸 것인가, 위험을 얼마나 질 것인가를 계속 본인의 어떤 깜냥, 뭐 능력, 실력에 맞게 계속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실력이 늘고 깜냥도 늘고 그럼 조금 더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요. 뭐가 정답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한 결정에 종목이 좀 오르고 떨어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나아지고 좀 덜 먹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게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뭐든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위험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독야청청 얘네만 갈 거다.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또 시장과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했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코틴은 또 잘 가고 시장이 좋을 때 또 얘네는 안 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많아서 청개구리 같은 종목인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